세계 곳곳에 톡톡 튀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톡톡입니다. 전 세계 100만 명이 넘는 축구 팬들이 월드컵을 보기 위해서 카타르를 찾으면서 애꿎은 피해자가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초과 근무에 내몰린 낙타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낙타 체험 상품 인기 속에 등골 휘는 낙타들의 사연, 월드컵 이모저모에서 만나보시죠. SNS에 올릴 인증샷을 얻기 위해 낙타와 함께 사진을 찍는데 여념이 없는 사람들. 월드컵을 맞아 카타르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낙타 체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No, la verdad que una sensación increíble porque te sentís como re alto y la verdad muy lindo andar en un animal. 덕분에 낙타 목동들은 월드컵 특수를 톡톡히 누리는 중인데요. 월드컵 이전엔 많아야 50명 정도에 불과했던 관광객이 지금은 하루에 많게는 1000명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낙타들의 노동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월드컵 개막 이후 낙타들은 많으면 하루 40명씩 태우고 사막 여행길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특히 일출이나 일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길 바라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새벽 일찍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낙타들도 많다고 합니다. 목동들은 피로 누적을 호소하는 낙타들을 위해 물을 많이 먹이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윽한 눈과 긴 속눈썹, 깨끗한 털, 모양 좋게 자리 잡은 혹까지 한눈에 봐도 빼어난 미모의 낙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카타르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타를 뽑기 위한 낙타 미모 경진 대회가 열린 건데요. 낙타의 품종에 따라 미의 기준도 조금씩 다르지만 자세나 비율, 혹 등을 보고 점수가 매겨진다고 합니다.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기 위해 보톡스 주사 등 성형 시술을 받는 경우도 흔치 않는데 발각될 경우 바로 실격입니다. فبالتالي احنا يتم فحص جميع الإبل المشاركة قبل السماح لها بالمشاركة لكشف عمليات العبث هي بين قوسين عمليات التجميل في الإبل. 1등을 차지한 낙타에는 20만 리알, 우리 돈으로 7,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컵 이모저모였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 동안 시리아에서도 아주 특별한 축구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피난민 월드컵이 열린 겁니다. 월드컵 못지않은 뜨거운 열기와 열정을 김민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색색의 유니폼을 갖춰 입은 어린이들이 국기를 앞세워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캠프 월드컵, 이른바 난민 월드컵에 참가한 어린이들입니다. 대회가 열린 곳은 내전을 피해 고향을 떠난 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난민 캠프에 사는 아이들과 지역 공장에서 일하는 아동 등 10살부터 14살까지의 어린이 3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출전팀은 모두 32개 팀. 팀 이름은 한국팀, 브라질팀 등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32개 나라를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대회를 위해 6개월 넘게 연습과 훈련에 매진했다고 하는데요. 주최 측은 아이들에게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난민 아동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حاليا الأطفال خاضوا لتدريبات أكثر من 6 شهور. نحن بدنا نثبت للعالم رغم المعاناة والوضع السيء في المخيمات أنه أطفالنا مستمرين في الرياضة في التدريس. رسالة لكل العالم. 카타르 월드컵 기간과 동일하게 열리는 대회는 월드컵 개막 경기와 마찬가지로 카타르 팀과 에콰도르 팀의 경기로 시작되는데요. 관중들은 승패와 상관없이 멋진 경기를 보여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광입니다. 태국 방콕의 한 영화관이 팝콘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고객이 통을 직접 가져오면 어느 통이든 단돈 7,300원에 팝콘을 가득 채워주는 행사였는데요. 상상을 뛰어넘는 기상천외한 통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지구촌 화제에서 만나보시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팝콘 기계. 팝콘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이곳, 태국 방콕의 한 영화관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
박스나 바구니 같은 커다란 통을 갖고 있습니다. 통만 가져오면 단돈 199와트, 우리 돈으로 약 7,300원에 팝콘을 가득 담아주는 행사가 열린 겁니다. 커다란 종이 박스부터 냄비, 플라스틱 수납함은 물론 800리터에 달하는 물탱크와 바베큐 구이 기계까지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ก็ใส่ได้ประมาณสักตัวเนี้ยมันประมาณสัก115ลิตรแต่ว่าถ้าใส่ไปครึ่งถังก็ประมาณ50ลิตรนะครับประมาณ50ลิตรก็น่าจะไปแบ่งกับคนในครอบครัวแหละแล้วก็อาจจะแจกเพื่อนๆนะครับผม 이날 영화관이 준비한 팝콘은 3만 리터에 달하는데 모두 매진됐다고 하네요. 영국에 사는 27살짜리 플로시가 현재 생존하는 세계 최고령 고양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양이에게 27살은 사람 나이로 치면 무려 120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노령으로 청력을 잃고 눈도 잘 보이지 않지만 장난기와 호기심은 어린 고양이들 못지 않다고 하네요. 참고로 전 세계 최장수 고양이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고양이는 38년을 산 제이크 페리라는 고양이입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공원을 달리는 한 남성. 그런데 언뜻 봐도 나이가 좀 많아 보이죠? 올해 84살의 리밍친 할아버지입니다. 2달 전 처음 스케이트보드를 배우기 시작해 아직 초보 단계지만 매일 연습하며 실력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케이트보드는 젊은이들을 위한 스포츠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화제였습니다. 선박 하단에 위치한 방향타 위에 아주 좁은 공간에서 무려 열흘 넘게 버틴 밀항자들이 구조됐습니다. 방향타 위에 앉아있는 3명의 남성들, 금방이라도 물에 닿을 듯 위태롭기만 한데요.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출발한 유조선 방향타에 몰래 올라타 스페인에 도착한 밀항자들입니다. 무려 11일간의 항해를 버틴 끝에 구조됐는데요. 선박 방향타에 의지해서 밀항을 시도한 건 이번이 첫 사례는 아닙니다. 다행히 날씨가 괜찮아서 구조가 됐지만 위험천만한 행위네요. 로켓 위에 올라탄 사람 얼굴에 염소, 그런데 얼굴이 좀 낯이 익죠. 괴짜 부자 일론 머스크의 얼굴을 본따 만든 동상입니다. 동상을 만든 사람들은 머스크의 이름을 딴 가상화폐 코인의 사업가들인데요. 머스크가 원한다면 동상을 선물로 주겠다고 밝혔지만 머스크 측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가 가상화폐 도지코인을 달과 함께 설명한 것을 풍자하는 듯한 이 동상, 제작 비용만 8억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프랑스 파리에 부산 갈매기가 떴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중 하나인데요. 갈매기를 형상화한 부산식 캐릭터 부기를 8m 크기의 대형 인형으로 만들어서 파리 생강에 설치한 겁니다. 조금 더 아담한 사이즈의 부기들은 자전거에 설치돼 파리 곳곳을 누빌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30 엑스포 개최지는 내년 11월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 흥겨운 음악에 맞춰서 똑같은 동작으로 춤을 춥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살사 댄스가 펼쳐졌는데요. 전국에서 모인 2,040명이 12분간 춤을 추면서 기네스북 기록에 도전을 한 겁니다. 기록 도전을 위해서 6개월에 걸친 연습과 리허설을 한 참가자들, 설레는 마음으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고로 기존 세계 기록은 2019년에 세워진 스페인의 1,291명이라고 하네요. 지하철 플랫폼에 있던 경찰관이 갑자기 계단을 올라 반대편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선로 위로 쓰러진 남성을 구하기 위해서인데요. 다른 시민과 힘을 합쳐 쓰러진 남성을 구한 뒤 제일 마지막으로 플랫폼 위로 올라옵니다. 몸을 피하자마자 열차가 들어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건데요. 용감한 경찰관과 선한 사마리아 시민 덕분에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가면극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기쁜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리는 프랑스의 국민빵 바게트도 문화유산에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250g 무게의 바게트에 담긴 사연을 한보선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L'organe d'évaluation recommande l'inscription des savoir-faire artisanaux et la culture de la baguette du pain
sur la liste représentative du patrimoine culturel et matériel de l'humanité.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겉바속촉의 대명사 바게트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바게트는 1유로 약 1,300원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랑스의 국민빵입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프랑스에서만 하루에 1,600만 개, 연간 60억 개가 만들어질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La baguette est un patrimoine vivant qui nous accompagne tout au long de notre vie. Lorsqu'un bébé fait ses dents, ses parents lui donnent un quignon de baguette à mâchonner. Lorsqu'un enfant grandit, la première course qu'il réalise seul, c'est d'acheter une baguette dans la boulangerie. 하지만 최근에는 바게트 소비도 줄어드는 데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바게트로 대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게트의 정량은 250g으로 밀가루와 물, 소금, 효소로만 만들어야 법적으로 바게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만드는 재료도 방법도 간단하지만 누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프랑스는 매년 대회를 열고 최고의 바게트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음식 문화가 등재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김장 문화는 물론 이탈리아 나폴리 피자 조리법, 벨기에 맥주 문화도 문화유산에 선정된 바 있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북한을 대표하는 평양냉면도 함께 문화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합뉴스TV 한보선입니다. Exactly last time this year before the lockdown I was here at the Schönbrunn and it's beautiful to be back and it was the first day of snow as well in Vienna, so I'm super happy to be here today. Wir wollen auf gar keinen Fall verdunkeln, sondern möchten wirklich auch zeigen, das Leben geht weiter.